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보는가? 남의 여행 사진, 남의 식탁, 남의 성공담.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남의 삶을 구경한다. 그리고 뒤처질까 불안해한다. 나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보여줘야 한다고 믿는다. 남들이 가는 곳에 가고, 남들이 먹는 것을 먹는다. 남들이 사는 가방을 사고, 남들 자식이 다닌다는 학교에 보낸다. 어느새 나는 사라졌다. 몇십 년 길러온 나의 취향이 없다. 나의 기준이 없다. 남의 생활이 내 기준이 되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산다. 경쟁과 비교 속에 살며 마음속엔 공허함만 더 커져간다. 과시해야 인정받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과 진짜 존경받는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철저하게 침묵한다. 이 5가지를 비밀로 붙인다. 왜일까? 여기서 잠깐 감춘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라. 감춤은 거짓말이 아니다. 속임수가 아니다. 비겁함은 더더욱 아니다. 감춤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방패다. 나를 지키는 울타리다. 나의 가정을 보호하는 경계선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자녀를 자랑하지 않으면 이웃은 질투 대신 축하할 수 있다. 당신이 재산을 말하지 않으면 사기꾼도 피하고 돈 빌려달란 말도 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약점을 잡으려는 이가 사라진다. 남의 비밀을 지키면 당신 곁엔 사람이 남는다. 건강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가장 어리석다. 건강은 나를 위해 지키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감춤은 상대방에게도 선물이다. 비교의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다.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상대는 나를 어떤 조건이 아닌 사람으로 보게 된다. 이것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 가진 배려이고 진짜 품격이다. 드러낼수록 표적이 되고 적이 늘어나지만 감추면 방패가 된다. 정약용은 말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진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롭고 말을 절제하는 사람은 품위가 있다. 이 5가지를 감추는 순간 당신은 3가지를 얻는다. 말하지 않음으로 존경을 얻는다. 드러내지 않음으로 신뢰를 얻는다. 감춤으로 평안을 얻는다. 감춤은 비겁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패이고 관계를 지키는 힘이고 지혜이다. 첫 번째, 돈을 감추라는 말이다. 오해하지 마라. 가난한 척하라는 게 아니다. 거짓으로 초라함을 연기하라는 것도 아니다. 과실을 삼가하고 경계를 지키라는 것이다. 요즘 같은 시대의 돈 자랑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독이 된다. 표적이 되고 위험을 부른다. 한 지인이 있었다. 모임에서 최근 투자 수익을 자랑했다. 이번에 주식 투자로 대박났어요. 웃으며 말하며 모두의 부러운 눈빛을 즐겼다. 다음 주 먼 친척이 전화를 걸어왔다. 급전이 필요해. 우리의 결혼 자금이 좀 부족해서. 한 달 뒤 세무조사 통지가 왔다. 누군가 신고했다고 한다. 석 달 뒤 투자 사기꾼이 접근했다. 더 큰 수익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한 번의 자랑이 평생의 평안을 무너뜨렸다. 진짜 부유한 사람들을 보라. 조상 대대로 재산을 지켜온 집안을 보라. 그들은 남에게 검소하게 보인다. 조용히 살고 티를 내지 않는다. 명품 로고를 달고 다니지 않는다. SNS에 돈 얘기 올리지 않는다. 대신 써야 할 때는 조용히 쓴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재산보다 금과 검 2글자를 물려줘라. 부지런함과 검소함. 이 2가지가 진짜 유산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재물을 비밀스레 간직하는 것보다 베푸는 것만한 것이 없다.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흩어없어 사라질 재물이
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의 길이 새겨져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 돈을 가치 있게 쓸 곳이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쓰라.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하나보다 가족과 떠나는 여행이 낫다. 그 경험은 죽을 때까지 남는다. 부모 자식 간의 평생의 추억이 된다. 아버지와 함께 서로 손잡아주며 산을 오른 기억. 어머니와 함께 아름다운 해변에서 석양을 본 기억. 그것이 진짜 자산이고 진짜 유산이다. 사회 약자들에게 조용히 베푸는 것이다. 기부를 했다면 입을 다물어라. 도움을 줬다면 받는 사람만 알게 하라. 그 기쁨은 그들과 나만의 것이다. 남에게 자랑하는 순간 선행은 과시가 된다. 순수함은 사라진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재물을 아껴 쓰되 배움과 사람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라. 그는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고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하지만 화려함을 경계하고 과시를 멀리했다. 그래서 존경받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한다. 반대로 보라. 매일 명품을 사서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을, 유흥에 물 쓰듯 쓰는 사람을, 순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그 과시는 마음의 허함을 증명한다. 진짜 채워진 사람은 보여줄 필요가 없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다. 내 능력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대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운이 좋았습니다. 겸손한 말로 낮춘다. 그 뒤에는 다 이유가 있다. 과시는 질투를 부르고 겸손은 존경을 부른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경고했다. 돈을 많이 쌓아 자식에게 남겨주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일이다. 물질만 남기면 자녀는 노력을 멈춘다. 의존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군가 수입과 재산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라. 그럭저럭 지냅니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삽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자랑하지도 떠벌리지 마라. 조용히 관리하며 묵묵히 지켜라. 진짜 부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돈은 보여줄수록 지키기가 힘들다. 건강을 감추라는 말은 아파도 속이라는 게 아니다. 병을 숨기라는 것도 아니다. 옛말에 병은 소문을 내라는 말이 있다. 여러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여러 의사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건강하다면 그 건강함을 생방송처럼 말하지 마라. 건강한 사람은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다. 나의 한 지인이 있다. 아침마다 단톡방에 자신의 건강 루틴을 자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물 목욕을 한다. 헬스장에서 1시간씩 근력 운동하고 추천 영양제 리스트까지. 사람들은 처음엔 감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피로해져 슬슬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다. 요즘 인터넷 발달로 모두가 건강 박사가 되었다. 정보의 과다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좋다는 것들 모두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다. 새벽 찬물 목욕이 누군가에겐 약이지만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 있다. 매일 산에 오르는 것이 누군가에겐 건강이지만 무릎 나쁜 사람에겐 해가 된다. 내 몸에 맞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조용히 나만 실천하면 된다. 하지만 남들에게 내 방식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속에서 학문과 자기관리 어록을 남겼다.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하라고 조언하며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자기 수양에 대해선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며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이 들어 건강하다는 것 생각해보라. 관리를 잘한 탓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 운이 좋았다. 오히려 감사하고 겸손해야 한다. 내 건강 이야기가 자칫 아픈 타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배려 없는 사람이 된다. 당신 앞에 앉은 사람을 보라.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지 모른다. 갱년기로 힘들어하는지 모른다. 체력이 떨어져 불안해하는지 모른다.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의 건강 자랑은 그에게 내가 관리를 못해서 아프다라는 숨은 화살이 된다. 오늘은 내가 건강하지만 언제 내 건강이 나빠질지 모른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육체적으로만 건강한 게 아니다. 정신적으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생각의 질이 높은 사람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면 행동하지 말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말하지 마라. 건강도 마찬가지다.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관리하며 묵묵히 지켜라. 반대로 큰 병도 아닌데 자주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보는가? 아픈 사람으로 인식한다. 큰일에서 배제하고 약자 취급을 한다. 아니면 저 사람 매번 아프다는 얘기밖에 안 해. 오히려 그 말에 피로감을 느낀다. 그러다 진짜 큰 병을 얻어도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한다. 또 아프다고 하네. 늘 하던 말이잖아. 양치기 소년이 된다. 진짜 위험이 와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나이 들면서 몸 안 아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깨도 결리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소화도 예전만 못하고 잠도 설친다. 그러나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선 너무 내 건강 얘기에 집중하지 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강 질문에는 간단히 답하라. 잘 지냅니다. 덕분에 건강합니다.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정기 진료를 조용한 루틴으로 만들어라. 건강관리는 과시가 아니라 평생의 습관이다. 습관은 말하지 않아도 몸이 증명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죽는 날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다하라. 그에게 세상을 바꾸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외부의 싸움보다 내부의 싸움에 진다. 젊을 땐 경쟁이 힘들고 중년엔 감정 조절이 더 힘들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잠을 설치고 자식의 말 한 줄에 하루가 무너진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순간 삶은 조종당하고 끌려다니게 된다. 정약용은 심경과 심경밀험을 통해 이렇게 가르쳤다. 천하의 일 가운데 지킬 것이 없다 해도 오직 마음만은 지켜야 한다. 즉, 감정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다. 슬픔이 오면 글로 흘려보내고 분노가 치밀면 조용한 호흡과 침묵으로 식히라. 그는 실제로 유배지 강진에서 배신자를 원망하는 대신 붓을 들었다. 그 붓 끝에서 목민심서가 태어났다. 억울함을 글로 씻고 분노를 공부로 녹였다. 그것이 다산이 스스로를 살린 방법이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떤가? 감정이 올라오면 그래로 반응한다. SNS에, 단체 톡방에, 표정과 말투에 그대로 올린다. 하지만 그런 감정 표현은 해소가 아니라 폭발일 뿐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가 나도 즉시 말하지 않는다. 억울해도 함부로 표현하지 않는다. 불타는 감정 속에서도 평정을 지킬 줄 안다. 정약용은 사소한 일에 마음이 일희일비하는 것이 병이다라고 말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올바른 습관으로 길들이는 일이다. 정약용은 습관은 두려운 것이다. 사람은 습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습관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화려한 경력보다 감정 조절이다. 감정이 조급하면 얼굴도 사납게 늙고 건강에도 치명적이다. 그래서 다산은 끝내 이렇게 남겼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린다. 분노와 불안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곧 당신의 나라다. 당신의 나라를 먼저 평정하라.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이다. 사생활을 감추라는 말, 숨어 살라는 게 아니다. 비밀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다. 가족 이야기를 하고 일상을 나누는 건 좋다. 하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펼쳐놓지 마라. 사생활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은 내 인생에 마음대로 들어오라며 스스로 문을 여는 사람이다. 그런데 한 번 열린 문은 다시 닫기가 어렵다. 나와 친한 지인은 모임만 나가면 자기 집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우리 아들 연봉이 얼마다? 며느리가 이렇고 사위가 저렇다. 사람들은 부러움 반, 놀라움 반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이야기는 지인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다. 입에서 입으로, 단톡방에서 단톡방으로, 작은 부부싸움이 이혼 위기로 포장되었고, 자녀의 작은 실수가 골치덩어리로 부풀려졌다. 그의 가족은 지인들 사이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비수가 되어 상대의 가슴에 박히기도 한다. 가족의 일, 경제 사정, 종교, 취향, 습관, 이 모든 것은 나만의 사적인 영역이다. 하지만 말하는 순간 그 영역은 노출되어 비교와 평가의 대상이 된다. 특히 좋은 이야기조차 조심해야 한다. 우리 애는 의사야. 아파트 2채 갖고 있어. 이 말들은 자랑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듣는 이는 다르게 느낀다. 누군가는 부러워하고, 누군가는 시기하고, 누군가는 흉으로 삼는다. 정약용은 혀가 선량하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다. 입에 오르지 않는 말이 가장 선한 말이다 라고 가르쳤다. 더욱이 지금은 말 한마디가 녹음되고 편집되어 돌아다니는 세상이다. 사생활을 드러내는 건 내 삶을 마치 조리대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타인이 마음대로 요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각 가정의 방식은 다르다. 어떤 집은 엄격하고 어떤 집은 자유롭다. 종교가 중심인 집도 취미가 중심인 집도 있다. 우리 집이 기준이 아니고 남의 집이 정답도 아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하지 마라. 또 쉽게 묻지도 마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허망한 곳에 뜻을 두지 말고 뜻을 바르게 세워라. 타인의 삶을 좇는 말은 결국 내 삶을 흐리게 만든다. 진정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삶을 말로 꾸미지 않는다. 조용히 지키고 다스릴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안일은 집안에서만 말하라.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가족 안에서만 이야기하라. 밖에서 말하는 순간 그것은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좋은 일도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다. 자녀가 승진했다면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연봉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 집을 샀다면 기쁜 일이다. 하지만 가격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 과시는 질투를 부르는 씨앗이다. 그리고 남의 사생활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놨다면 그건 당신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 그 신뢰를 깨는 순간 당신도 똑같이 당하게 된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내 기준으로 남을 재지 마라. 성숙한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사생활을 지킨다는 건 나와 내 가족을 존중하는 일이다. 말하지 않음으로 인생을 지키고 존중을 얻어라. 이건 너니까 말하는 거야. 그 한마디는 상대가 나를 얼마나 믿는지를 보여준다. 비밀은 말하는 사람의 용기이자 듣는 사람의 품격이다. 내가 들은 이야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리는 순간 그 말은 소문이 되고 상처가 되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온다. 나의 한 지인은 친한 친구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놨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고 한다.
너 요즘 빚도 많이 지고 힘들다는데 어떠냐고. 이미 말이 돌고 돌아 친구들 사이엔 다 퍼져 있었다. 20년 우정이 그렇게 씁쓸하게 끝났다고 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험담은 스스로에게 독이 된다. 남의 험담을 하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는 행위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정약용 자신이 그 산증인이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8년이란 긴 시간의 유배를 갔다. 백성을 위해 했다는 누명이었다. 그를 모함한 자들의 험담과 비난이 왕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어떻게 했는가? 비난이나 원망하지 않았다. 복수 대신 붓을 들었다.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썼다. 우리가 아는 목민심서, 경세육표, 흠음신서 등이다. 그가 남긴 것은 험담이 아니라 지혜였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사람은 함부로 품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세 가지다. 첫째, 타인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놨다면 그것은 당신을 신뢰한다는 말이다. 그 신뢰를 배신하는 순간 당신도 똑같이 당한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인다. 둘째, 누구도 쉽게 비난하지 마라. 요즘 젊은 애들은, 요즘 정치는, 요즘 세상은 비난은 쉽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비난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비판 대신 제안하라. 셋째, 험담의 유혹을 떨쳐내라. 그 사람 원래 그래. 저 집안 다 그래. 험담은 순간의 재미가 될 순 있지만 평생의 후회를 남길 수 있다. 당신이 한 험담은 결국 당신을 향한 창이 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편지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비수가 되어 상대의 가슴에 박히기도 한다. 그러니 좋은 말도 가려서 하라.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품격이 올라간다. 신뢰는 내가 지킨 침묵 위에 쌓인다. 당신이 비밀을 지킬 때 사람들은 더 믿고 따른다. 요즘 세상을 보라. 과시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를 받는다.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만큼 풍파도 많다. 질투와 시기가 따라오고 험담과 비난이 뒤따른다. 반대로 내 원칙과 내 기준대로 조용히 사는 사람들, 흔들림 없이 겸손하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순간 초라해 보일 수 있다. 화려한 세상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 것 같다. 하지만 정약용을 보라. 18년이란 긴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잊혀진 사람처럼 살았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기 길을 갔다. 비난 대신 책을 썼고 원망 대신 제자를 길렀다. 그 결과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를 기억한다. 존경하고 그에게서 지혜를 배운다. 진짜 가치는 시간이 증명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100세 시대 인생지혜는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